안녕하십니까.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홍성수입니다. 어제 9월 모의고사가 끝났죠. 9월 모의고사를 보시고 나서 만족스러운 학생도 계실 거고 실망스러운 학생도 계실 텐데요. 9월 모의고사는 어떤 결과로서의 의미도 가지지만 과정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이 9월 모의평가의 성적을 어떻게 활용해서 대입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9월 모의평가 오늘 등급컷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교육과정 평가원의 성적이 나와가지고 등급컷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진학사에 성적을 입력한 학생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추정하는 등급컷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들을 보시고 내가 수능에서는 한 어느 정도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을지, 아니면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어느 정도를 충족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 주에 이어질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 대입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국어에 있어서 예상 등급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1등급 같은 경우에는 96점, 2등급은 92점, 3등급은 85점, 이런 어떤 점수대의 등급컷의 점수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점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수능 때 나오게 될지 이런 것들을 예상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수능의 점수와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수능의 점수와 비교해 본다면 대체로 6등급에서 1등급 학생들 점수까지는 등급컷을 구분하는 점수가 작년의 수능에 비해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등급 같은 경우에는 2점 정도의 상승이 있었고 2등급이나 3등급 같은 경우에는 3점 정도의 상승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원점수의 등급컷을 구분하는 원점수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조금 쉽게 나왔나, 작년 수능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조금 평이하게 나왔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평가원이 이것들을 받아들인 다음에 수능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예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원점수와 다르게 원점수에서 파생되는 표준점수나 백분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년도와 큰 변화가 없습니다. 1, 2등급 사이에서 표준점수에 한 1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3등급, 4등급, 5등급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없고요. 또 백분위 같은 경우에도 커다란 차이가 없죠. 이런 것들은 올해 6월 국어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 어땠죠? 조금 어려웠다, 이런 평가 같은 것들이 있었죠. 따라서 조금은 평가원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시험을 내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였던 거고, 조금 쉽게 냈지만 그래서 원점수, 등급을 가르는 원점수 값이 조금 올라가기는 했지만 표준 점수와 백분위 같은 것들이 유지된 것을 생각하면은 이런 정도의 9월 정도의 난이도로 수능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어에 있어서는 조금 9월과 비슷한 정도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학 가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는 1등급, 2등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어떤 입시기관에서 1등급은 92점, 2등급은 88점, 이런 식의 등급컷을 예상하고 있죠. 3등급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작년 수능과 다시 한번 수학 가형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1등급 컷과 2등급 컷을 가르는 어떤 원점수는 동일하죠. 1등급은 92점, 2등급은 88점. 하지만 3등급부터는 원점수가 작년 수능에 비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들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최고난도,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어떤 4점짜리 두세 문항이 정말로 까다롭게 나온 것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중상위권의 난이도를 가진 4점 문제, 이런 것들이 전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출제됐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점수가 낮아진 게 된 걸까, 이런 식으로 한번 예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9월 모의평가를 수학 가형으로 치르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수능에서 수학 가형을 치르는 것은 아니죠. 9월 모의평가를 보고 조금 낮은 원점수를 가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가형 대신에 나형으로 바꾸는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수생, 그러니까 9월 모의평가는 치르지 않았지만 실제 수능을 치르는 어떤 졸업생들이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졸업생의 응시 인원은 한 7만 6천 명 정도였지만 실제 수능을 치른 졸업생의 인원은 약 13만 명에 가까웠거든요. 그런 식으로 9월에 시험을 치르지 않은 졸업생들이 실제 수능에서는 수학 가형을 치를 수 있다. 지금 어떤 자연계 학생들에게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곳은 스카이라고 부르는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라기보다는 의대 같은 곳의 어떤 선호도가 굉장히 높이 있죠. 수시 같은 경우에도 의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상당히 높게 걸고 있기 때문에 수시든 정시든 어떤 수능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수 밀려 들어올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하위권 성적을 가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형으로 빠져나가고 또 상위권의 성적을 가진 학생들은 나중 수능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3등급, 4등급, 5등급 컷 같은 것들이 지금과 같이 80점, 70점, 50점에 머무르지 않고 작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9월 시험을 치른 학생들의 어떤 분포 때문에, 표본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수능을 치르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점수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의 위치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입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학 가형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수학 나형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대부분의 입시기관들이 1등급은 92, 2등급은 84 이런 정도의 어떤 점수를 예측하고 있죠.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원점수가 2등급, 3등급, 4등급 때는 조금 하락한 모습을 보이지만 5등급, 6등급, 7등급 학생들은 조금 상승한 그런 어떤 비율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나서는 중상 난이도를 가진 어떤 4점 문제 같은 것들이 조금은 더 까다롭게 나올 수 있겠구나 이번 시험에서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수학 나형을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수능에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나 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이 절대평가기 때문에 뭐 등급을 따로 구분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탐구 영역으로 내려와서 이제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48점 정도의 어떤 1등급 컷을 가집니다. 윤리와 사상, 한지, 세지, 동아시아사, 법과 정치,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48점의 1등급 컷을 가지는데요. 생활과 윤리와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50점 정도의 컷을 가진다. 만점을 받아야만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9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 이런 점을 보실 수가 있고요. 경제 같은 경우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는데 작년 수능에서는 경제가 2등급이 없었죠. 그러니까 만점을 받은 경우에만 1등급이었고 1등급이 컷이 50점이었고 2등급 없이 3등급의 컷이 45점으로 내려가는 어떤 현상을 보였었습니다. 따라서 평가원에서는 어떤 경제에 대한 난이도 같은 것들을 조정해보고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텐데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많이 까다롭게 나왔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평가원에서는 경제에 대한 난이도 같은 것들을 조정해보고자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조정하는 것들이 사실 쉬운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낮게 나왔다. 하지만 수능에서는 조금은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난이도가 조금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전년 수준까지 전년 수준처럼 50점을 받아야만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2등급이 없고 이런 수준까지 내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9월 시험보다는 조금은 더 쉬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탐인데요. 과탐 같은 경우에는 뭐 특이하게 생각하실 만한 점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일단은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까지가 틀리는 것들이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까지 틀리는 것들이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어떤 구간이 될 것이다. 이런 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이제 국어와 영어 그리고 탐구 영역에 대한 어떤 예상 등급 컷을 보여드렸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시험 성적이 그냥 어떻게 나왔구나 이런 것만으로 어떤 뭐 기쁘거나 슬프거나 이런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 성적을 나의 어떤 수능 성적과 연관지어서 어떻게 정시를 지원할 수 있을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어떤 식으로 맞출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다음 주 수시 원서 접수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 입시 전략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